중종의 남자 정암 조광조 편입니다. 1482년 성종 때에 태어나서 연산군을 거쳐 1520년 중종 때까지 38세를 사셨다. 조광조는 한성에서 감찰이던 아버지 조원강의 세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으며 아버지 조원강으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본인도 학문에 대한 욕심이 컸다고 한다. 16세 때 아버지가 평안도 어천의 지방간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그 인근 지역인 희천에 무오사화로 유배를 와 있던 김굉필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학문을 배우게 된다. 이 만남이 조광조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게 된다. 김굉필은 조선 초기 사림의 대부였던 김종직의 제자로 조광조는 그 김굉필의 제자가 되고 살인파의 맥을 계속 잇게 된다. 조광조는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고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일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사림의 유명인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그는 요순시대의 이상정치인 도학정치를 실현해 보려 하였다. 33세인 1515년 알성시에서 알성문과에 응시하여 급제를 하게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전적이 되고 3개월 뒤인 11월에 사관원 정원에 임명된다. 사관원 정원에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날 전국을 뒤흔는 사건을 일으킨다. 본인의 주장을 편 두 신하를 벌하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들을 벌하라는 관리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왕에게 자신을 파직하든가 사헌부 사관원 관리 모두를 파직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 이후 조광조는 젊은 나이에 사림의 영수로 떠올라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에게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부 갈아엎고 새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정 공신들에게 눌려있던 중종에게 조광조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왕권 강화를 위해 그를 적극 등용하게 되고 총애하게 된다. 홍문관 보제학을 거쳐 관리로 들어간 지 3년 만인 1518년에 36세로 대사헌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이때 5번이나 사직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오늘날로 치면 말단으로 들어온 구급공무원이 3년 만에 검찰총장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얼마나 중종이 조광조를 신임하고 총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사헌이 된 1518년 소격수를 폐지하자고 강력 주장하여 반대하던 중종과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폐지를 관철시킨다. 이 일을 계기로 중종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1519년 4월에는 당대에 시행되던 과거제가 주로 글재주만 시험 본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몇 차례를 걸쳐 면접을 치르고 관리를 선발한 현량과를 시행하여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사회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선발된 28명은 모두 조광조계의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기묘사림이라 한다. 이것으로 조광조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1519년 10월에는 중종 반정의 공신 중 공신작호가 부당하게 부여된 자에 대하여 그 공문을 삭제할 것을 조광조와 기묘사림들이 주장하게 된다. 이를 위훈삭제운동이라 하고 15일 만인 1519년 11월 11일에 중종의 윤허를 얻어내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공신 105명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명의 공문이 삭제되고 토지와 노비마저 환수 조치되어 반정 공신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위훈삭제 4일 만인 11월 15일 저녁 8시에 반정 공신 세력들의 주도하에 주초위양으로 유명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림의 주요 인물들이 전격적으로 화혹되게 되고 중종 본인도 조광조 및 기묘사림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다. 주초위양은 주와 초를 합하면 조가 되는데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말로 반정 공신인 홍경주가 자신의 딸인 희빈 홍씨를 시켜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양 글씨를 써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게 하고
그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하옥된 다음 날인 16일 기묘살인들은 즉각 유배되고 20일 위훈 삭제된 반정공신들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옥에 갇힌 조광조는 유배령이 내려지자 왕을 만나 마지막 소명 기회를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중종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고 하옥된 지 10일 만에 전남 능주로 유배 가게 된다. 이때 성균관 유생 1000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 조광조 등의 무죄를 호소하였다고 한다. 유배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유배지에서 학문 강의를 하던 중 유배 온 지 한 달 만인 1520년 1월 10일 금부도사가 도착한다. 관리들이 온다는 소식에 임금께서 유배를 거둬주시는 것으로 알고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한다. 사약을 받으라는 소리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한성부를 향해 큰절 3배를 올린 뒤 절명시 한 수를 남기고 사약을 마시고 사사되고 만다. 관리로 돌아온 지 4년만, 대사원이 된 지 겨우 1년 만이었다. 이때 슬하에 5세, 2세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사사되기 전 남긴 절명시이다.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같이 하였도다. 밝고 밝은 햇빛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리라. 조광조는 성리학만을 유일한 배타적인 종교로 신봉하여 불교, 도교 등을 금할 것을 주장하여 중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를 결국 폐지시켰고, 특히 경연 때마다 가는하는 바른 소리가 그치지 않아 중종도 차츰 그 응대를 지치기 시작하면서 중종의 눈밖에 났으며, 당시 반정공신으로서 조광조 등 기묘살인들의 탄핵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여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개혁 실패의 원인이다. 개혁의 의도는 좋았으나 시행하는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었고 과격하여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조광조 본인은 물론 수많은 살인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른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한국의 도학 및 실천 유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 비록 38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으나 율곡이의를 비롯한 많은 후대 학자들이 그를 모범으로 따랐다. 묘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상현동에 있다.